시각장애 학생 교육 이제 3주차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 수업에서 이제 그림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계속 이 그림 이제 뽑아서 손에 들고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의 구조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시각계가 눈이에요. 그래서 먼저가 아니고 시각계에서 이제 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각계는 눈과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뇌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각계에서 먼저 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은 외막, 중막, 내막, 안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막은 눈의 바깥쪽,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죠. 눈으로 보는 각막, 동공, 홍채, 수정체. 수정체는 중막으로 보기도 하고 외막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 손으로 만져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외막. 중막은 이제 수정체를 중막이라고도 하고 유리체, 맥락막 이런 것들을 중막이라고 하죠. 손으로 만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다는 건 수술적인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치는 건 어렵고 거의 멈추는 정도로 하는 게 최선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막은 망막, 그 다음에 황반. 황반은 망막 안에 있는 부분이 황반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술적인 요법도 거의 못해요. 그저 그냥 레이저 시술로 지진다거나 또 얼음으로 이렇게 굳힌다거나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 내용물은 눈 안에 차 있는 것, 그러니까 유리체에 있는 투명한 그러니까 투명한 젤리 같은 그런 물질, 또 방수, 이런 내용물들로 딱 눈이 채워져 있는 거죠. 크기는 앞에서 뒤로 하면 2.4cm 정도, 그 다음에 한 6.5cc 정도의 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각막 볼게요. 외막 앞쪽에 위치하고요. 평균 두께가 0.7mm고 중심 두께는 0.5mm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눈이든 상대편의 눈을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은 이제 흰색이라고 할게요. 흰색이고 가운데 쪽은 갈색이죠. 갈색에 흰색과 갈색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앞에 흰색과 갈색의 앞쪽에 투명한 막이 있어요. 투명한 막. 그게 바로 각막입니다. 이 흰색과 갈색 앞에 막이 하나 딱 덮어져 있어요. 그게 각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 그 각막을 긁어내죠. 좀 무식하게 말하면 각막을 긁어내서 각막의 두께를 얇게 해주는 게 바로 시력 교정 수술, 라식이니 라섹이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균 두께는 0.7mm 정도, 1mm가 안 되게 되게 얇습니다. 그런데 중심 두께,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가운데 있는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진한 색깔의 부분은 더 얇아요. 바깥쪽보다. 중심 두께가 더 얇은 거죠. 바깥쪽은 0.7mm나 0.8mm인데 가운데 부분은 더 얇아요. 그러니까 왜 얇냐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안경을 여러분들 대부분 옛날에 착용했던 안경들이 그러잖아요. 바깥쪽이 더 두껍고 가운데가 더 얇잖아요. 그런 오목렌즈예요. 각막도 오목렌즈예요. 그래야만 조절이 용이하고 물체를 초점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각막은 오목렌즈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깥쪽보다 가운데가 더 얇은. 구조가 균일해요. 그죠? 맨들맨들해야 외부의 물체들을 볼 때 물체가 이렇게 막 구부러져 보이지 않겠죠. 맨들맨들하고 혈관이 없이 건조해요. 만약에 각막에 혈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 색깔이 보여버리겠죠? 그래서 혈관이 없고 건조해요.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돌처럼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탄력이 있긴 하지만 흐느흐느한 존재가 아니고 말라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체 조직에서 가장 투명한 부분이죠. 그래야 외부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께가 있고 또 말랑말랑하게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상처를 내거나 긁어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막은 외부 자극에 정말 매우 민감합니다. 네,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질들이 각막을 뚫고 들어가서 눈 안을 손상시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체가 들어오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 해본 사람들도 눈이 굉장히 한 며칠간은 아픕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도록 반응하고요. 또 위에서 봤듯이 각막은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체는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인체 조직이 죽지 않고 살아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산소와 영양분이 만약 손가락에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사한다고 하잖아요. 손이 썩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각막은 혈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남죠? 그 조직을 유지하죠? 바로 방수와 각막 흉부에서 영양과,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양과 산소를 이제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각막 흉부 모세혈관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각막 흉부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이제 정면 우리 거울을 넣고 눈을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최대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눈의 양쪽 끝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양쪽에 핏줄이 나와요. 핏줄이 보입니다. 눈에 눈꼬리라고 하나요? 눈꼬리 쪽을 최대한 이게 돌려서 보면 거기에 모세혈관들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지죠.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모세혈관이 실핏줄이거든요. 실처럼 얇은 혈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핏줄이 터졌다고 해서 눈에 흰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피가 뭉친 게 아니고 퍼져서 빨갛게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 바로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공급받고요. 또 방수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방수는 뒤에 우리가 수정체와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막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막은 1mm가 되지 않게 되게 얇은 조직이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층이 하나의 층이 단일 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이 6개의 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층이 쌓여 있어서 눈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시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광선의 굴절의 70%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물체를 보고 나면 그 광선을 굴절해서 망막에 도달하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각막과 수정체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각막이 70%, 수정체가 3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광선의 굴절률, 즉 70%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 시력 교정술을 할 때 각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각막 이렇게 시력 교정술은 대부분 이런 원리를 하는 거죠.
시력이 나쁜 학생들, 그러니까 즉 근시가 심한 학생들은 대부분 각막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중심 두께가 두꺼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막은 오목렌즈라고 했었죠. 그런데 바깥보다 가운데가 더 얇은. 근데 각막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중심이 두꺼워져서 오목렌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각막의 첫 번째 층을 살짝 벗겨냅니다.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벗겨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각막에 상처를 내는데 싹 이렇게 좀 리얼하게 말하면 거기를 떠내는 거죠. 떠내고 바깥쪽에 벗겨놨던 각막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각막의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막을 얇게 해주고 덮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시력 교정술이에요. 자, 좀 얘가 좀 그런데 이런 원리인 거죠. 우리가 그 스프 같은 걸 먹으면 이렇게 껄쭉한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뚝 뜨면 자국이 남지만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사라지지만 그 스프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막이고요. 또 이제 각막 혼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력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각막 혼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홍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채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에 각막 그림 볼 때는 이제 각막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홍채는 그냥 색깔이 있는 동그란 정도로 봤지만 홍채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동그란 그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근육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공자죠.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채는 도너츠처럼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뚫린 부분이 동공이고요. 그리고 그 뚫려 있는 주변에 조밀하게 이렇게 층이 져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멍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동공을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공이 커진다는 것은 동공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홍채가 옆으로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동공이 작아진다는 것은 홍채가 그 안쪽으로 확장시키면서 동공의 면적이 적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홍채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공을 작게 해서 빛을 줄여주고, 어두우면 동공을 넓혀서 빛을 더 많이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제어하는 거죠. 각막하고 수정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공 앞에 지금 약간 그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것들이 있죠. 동그랗게 그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각막이에요. 빛이 반사되게끔 유리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유리창처럼 보이는 것이 각막이고, 검정색 뒤로 이제 수정체가 위치하는 거죠. 근데 수정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채의 색은 개인과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보고 있는 그 홍채의 색깔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동양인의 색깔이죠. 그리고 또 개인에서도 자세히 보면 홍채가 양쪽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요. 또 주로 아이 때는 주로 이렇게 푸른빛, 그러니까 더 연한 빛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색소가 점점 진하게 색소가 침착되면서 성인이 되면 갈색, 서양인은 진한 청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색과 갈색 중에서는 갈색이 우선이고 청색이 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은
대부분 갈색 홍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게 되고, 이제, 홍채는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홍채가 찢어지거나 좀 태어날 때 홍채가 이렇게 동그랗게 동공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불완전하게 형성되는 경우에 눈부심을 호소하고 시력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동공은 이제 홍채 가운데의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멍이지 동공은 어떤 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홍채 사이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 눈이 들어오는 광선의 양을 조절합니다. 빛이 강하면 줄어들고 빛이 약하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채의 이 반응, 홍채의 그 동공 반응, 그러니까 홍채가 동공을 키우고 줄어드는 속도와 예민함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광감도도 차이가 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가거나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빨리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홍채 반응이 빨라서 동공의 크기가 빨리 커지고 빨리 줄어드는 반면에 그걸 눈부심을 한참 동안 있어야 적응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와서도 좀 지나야 그 적응하는 이런 사람들은 홍채 반응, 즉 홍채가 커지고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암수능과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암수능, 밝은 곳에 적응하는 명수능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체를 볼게요. 수정체는 동공의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볼록한 원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정체가 여기에는 위 것이 더 크고 아래쪽이 더 작은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반등이 아니라 매끈한 매끈한 타원형, 그러니까 원반 모양의 조직인데 지금 이거는 일부러 제가 이제 수정체의 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건 더 크고 밑에 건 더 적게 보입니다만 원래는 같은 원반 모양이죠. 그래서 원반 모양의 투명한 조직이고요. 조절을 통해서 사물을 망막에 맺히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각막은 오목 렌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각막이 바깥쪽에는 두껍고 안쪽에는 가운데 부분은 얇아요. 그래서 각막은 오목 렌즈를 통한 조절 역할을 하고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를 통한 조절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각막이 더 많은 조절 역할 70%, 수정체가 30%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정체의 역할을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적은 글씨를 보거나 먼데 적은 글씨와 원거리, 즉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양체 근이 딱딱하게 긴장을 하면서 수정체를 눌러요. 누르면 수정체가 눌리니까 원반을 위에서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글씨를 보거나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게 해줍니다. 반대로 큰 글씨를 보거나 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모양체 근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눌렀던 것이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수정체의 원반이 위아래로 눌렸다가 넓어졌던 것이 힘이 빠져서 풀리니까 수정체가 위아래로 그냥 다시 늘어나면서 얇아지는 거죠. 즉 도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모양체도 같이 수정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모양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양체의 그 끝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모양체 소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정체는 수정체도 역시 각막과 똑같이 맑잖아요. 맑아요. 투명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또 수정체도 마찬가지로 맑고 투명하고 혈관이 없어요. 그리고 수정체도 단단한, 그러니까 물론 딱딱하다기보다는 탄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역시 혈관이 없기 때문에 영양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스스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수와 수정체 뒤에 있는 유리체라고 있어요. 그 유리체에서 이제 영양을 또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체가 이제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가 이제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혼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흰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이제 변질되는 증상이 바로 이제 백내장이에요. 이제 오래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보통 노안이 돼서 40세 이상이 되면 이 탄력이 좋았던 수정체가 점점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껍고 얇아져야 되는데 얇은 상태에서 두꺼워진 상태에서 이게 얇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고 어른들이 먼 것만 잘 보이는 원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끼기도 하지만 수정체 자체가 이제 맑은 투명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제가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노인성 백내장만 나와 있지만 아동들에게 선천성 백내장 아동들도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아이들도 시력장애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방수는 수정체 뒤쪽에서 생겨요. 그래서 수정체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리고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동공을 통해서 각막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각막에 다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각막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방수예요. 우리가 눈물 있잖아요. 우리 각막을 적시는 게 우리는 많이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눈물은 각막 바깥쪽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질환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수는 수정체 쪽에서 만들어져서 수정체를 적셔주고 영양 공급하고 산소 공급하고 각막을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각막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는데 근데 방수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안압을 유지해줘요. 안압을 유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풍선에다가 수돗물을 하나도 부풀지 않은 풍선에 수돗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물이 들어가는 만큼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거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안구도 유리체와 그 다음에 방수가 눈 모양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유리체는 대부분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리체는 또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건 방수인데요. 방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방수가 갑자기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방수가 나오는 여러 통로, 그러니까 수정체를 타고 나오기도 하고 동공을 타고 나오기도 하겠죠. 그럴 때 그 구멍이 막혀버려서 방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방수는 계속 생기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방수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눈에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눈에서 압력을 더 많이 받겠죠. 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또 반대로 적정량이 흘러나와서 증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안압이 또 낮아지겠죠. 안압이 낮아지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안압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방수가 흘러나오는 구멍 중 어딘가가 막혀버리면 방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점점 방수가 눈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점점 압력을 크게 받는, 그게 바로 녹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쉬운데, 우리가 풍선은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바람이 들어가는. 거기 말고 반대쪽에 구멍을 또 뚫어 넣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 넣고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채우고 나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풍선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과 풍선에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으면 풍선의 모양은 그대로 있겠죠. 우리 눈이에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풍선이 점점 부풀겠죠. 그래서 풍선이 점점 커지겠죠. 그게 바로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은 방수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점점 눈이 커지는, 그렇다고 눈이 막 풍선처럼 커지진 않지만 어쨌든 눈이 점점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르는 질환이 이제 녹내장, 즉 안압 때문에 생기는 양입니다. 그래서 방수는 생산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에서 풍선으로 들어가는 물과 풍선에서 빠져나오는 물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양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방에서 생성된 방수가 각막을 빠져나와서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은 50분. 시간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내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는 각막과 수정체의 매끈매끈하게는 유연작용과 영양과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만약에 방수의 흐름이 막혔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녹내장으로 또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3차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